최근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정체화되면서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잘못이다라고 지적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업체인 페이스북은 백신 접종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을 왜 기업들 탓으로 돌리느냐면서 대통령 말을 전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백신 접종에서 앞서가고 있는 선진국 이스라엘이 델타 변이에 대해 파이자 백신 효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에서 신규 확진자 숫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파이자의 백신 효능이 90%대에서 60%대로 추락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영석 국장. 최근에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인데 대통령과 소셜미디어가 싸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웃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참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그 목표 달성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최소한 전체 인구의 70% 이상의 접종률을 올리도록 하겠다. 네. 그래서 사실상의 이제 집단 면역에 들어서게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내세웠는데 실패했죠. 네. 뭐 1차 그러니까 한 번만 접종한 사람들은 뭐 60% 이상 기록하지만 지금 2차까지 완전히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50%가 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백신 접종이 생각보다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요. 네. 요즘은 거의 뭐 정체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와 페이스북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소셜 미디어 SNS 탓이다. 네, 페이스북을 네. 비롯한 SNS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NS가 요즘 영향력이 높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각종 정보를 얻잖아요. 요즘 누가 뭐 신문 누가 읽습니까? 요즘 누가 뭐 TV 앞에 앉아서 봅니까? 다 SNS 가지고 뉴스를 접하고 정보를 접하는데 SNS가 잘못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가만 놔두고 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게 다 이 SNS 탓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페이스북이 나서서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지금 대통령과 페이스북이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한 겁니까? 네, 일단은 그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 소셜 미디어를 상대로 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SNS에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뭐 유튜브나 각종 SNS에 너무 그 확인되지 않은 또는 잘못된 정보들이 지금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SNS 업체들이 제대로 관리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게 코로나19 백신이 불임을 유발한다는 거.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임신을 못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 등은 허위 정보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허위 정보를 포함한 이 백신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가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특히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서 퍼지고 있다. 이렇게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 미디어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연관 데이터를 공개하고 유해 게시물을 더 빠르게 조처해야 되는데 이런 그런 어떤 대응에 소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백악관 대변인이 지적을 하고 나선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뭐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지금 소셜 미디어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백악관 대변인이 운을 뗐고 그 다음에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걸 받아가지고 더 이제 확대시켰는데 지난 주말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그 직설적으로 비난했어요. 굉장히 그 직접적이고 자극적이고 강도 높게 비난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소셜 미디어가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y are killing people. 여기서 they라는 건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이런 데입니다. They are killing people. 이런 지금 그 델타 변이 확산이라든가 코로나19 대유행, 이 팬데믹은 잘못된 정보를 접한 미접종자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최근에 이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고 이런데 결국 그 사람들이 왜 백신을 안 맞냐. 페이스북 같은 데서 이상한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이 백신을 안 맞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they are killing people. 결국
그 페이스북이 사람을 죽이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The only pandemic we have is among the unvaccinated.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이런 대유행 팬데믹이라는 건 사실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번지고 있는 것인데 그 문제는 결국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 탓이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 얘기했습니다. 뭐 페이스북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어요. 강하게 반발했어요. 웬만하면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면 대놓고 그러니까 불만이 있어도 대놓고 말하기가 힘든데 페이스북이 아주 강하게 나갔습니다. 목표 달성의 실패 원인을 기업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박했어요. 그러니까 7월 4일까지 뭐 백신 접종을 70% 이상 완료하겠다는 계획이 어긋난 건 유감이지만 그걸 왜 기업 탓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고요. 페이스북 대변인이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이 사실과 다른 주장들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팩트가 아닌 주장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 주장 아무리 해봐야 우리는 안 흔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강하게 얘기했고 가일 로젠 페이스북 부사장 이 블로그를 통해서 수치를 가지고 반박했는데 페이스북의 자체 그 데이터를 보면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85%가 백신을 접종했거나 백신 접종하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백신을 이미 맞았거나 맞을 거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가짜 정보들이 흘러다니고 있고 그것에 사람들이 현혹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85%가 백신을 맞았거나 앞으로 맞을 계획이고 그럴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인 수치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이것을 무시하고 책임 전가에만 급급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이런 수치를 통해서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주장한 것과 다른 사실이 지금 확인이 됐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목표 달성 못한 것은 절대로 페이스북 탓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 행정부는 목표도 달성 못한 상황에서 최근에 환자가 급증하고 신규 감염이 늘어나니까 그걸 결국 소셜 미디어를 비난하기로 결정했다. 모든 탓을 지금 소셜 미디어에게 돌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참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렇게 현직 대통령과 소셜 미디어가 싸우고 있는 모습. 네. 저도 뭐 지금 이거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귀국해서 지금 살고 있는 변호사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가끔 그렇게 이메일 보내오는데 뭐 카톡을 보내고 그러는데 보면은 허무맹랑한 무슨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내더라고요.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현재 뭐 텍사스에서 지금 백악관과 똑같이 생긴 데에서 지금 완전히 뭐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또 믿고 말이죠. 그거를 저한테 그걸 보내면서 이거 세상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다니까 조심하십시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런 이 인포메이션들이 도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네. 근데 이 뭐 소셜 미디어 업체들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도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쵸.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도 뭐 거의 마찬가지네요. 마찬가지죠.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뭐 트위터 같은 걸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네. 그러나 또 굉장히 많이 서로 싸우고 막 다투고 그랬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대통령이 원하는 어떤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뭔가 대통령이 원하는 것과 다른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그걸 이제 못 참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좀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빅테크 아닙니까? 소위 네. 요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는 구글 거 아닙니까? 유튜브, 구글, 뭐 트위터 뭐 이런 그 대형 빅테크들이 사실은 이 시장을 좀 독점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특히 진보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지금 그 힘을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언론사가 힘이 있었는데 요즘 언론사보다 이런 SNS가 훨씬 힘이 세잖아요.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누가 요즘 신문 봅니까? 신문 안 보잖아요. 신문 안 보고 그 TV도 요즘 거의 안 보는데 다들 이 SNS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이러다 보니까 이 몇몇 안 되는 SNS 업체들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뉴욕타임즈를 본다고 해도 뉴욕타임즈닷컴을 가서 보질 않고요. 그렇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가서 보잖아요. 거기 네. 올라오는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SNS의 위력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민주당에서는 빅테크를 좀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네, 네.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유튜브도 원래 구글 게 아니었지만 구글이 인수합병해서 지금 그 구글의 핵심 그 중에 하나가 됐고 뭐 페이스북도 인스타그램을 인수합병 해가지고 지금 그 페이스북보다 어떻게 보면 인스타그램이 더 잘 나가고 있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인수합병을 통해서 거대 공룡이 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같은 분이 대표적으로 빅테크 기업을 원래 모습을 찾아줘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원래 유튜브 너네 거 아니잖아. 인스타그램 너네 거 아니잖아. 깨지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너무 이렇게 몇몇 두세 개 서너 개 정도 되는 업체들이 그야말로 이 요즘의 언론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이 폐해가 너무 크다. 그런 걸 페이스북도 알고 있고 이런 그 뭐 구글이나 또 트위터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조 바이든 대통령, 조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과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물론 이제 그런 빅테크를 쪼개야 된다는 의견에 반대하는 의원도 많이 있지만 어찌됐건 요즘 민주당에서 발언권이 센 인물들이 진보적인 의원들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조 바이든 행정부와 빅테크 간의 어떤 다툼이 이렇게 좀 갈등으로서 폭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 뭐가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사실 우리 트럼프 대통령 때 많이 겪었잖아요. 가짜 뉴스도 아니다. 그걸 일일이 규정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이런 대화의 장, 글을 쓸 수 있는 장을 열어줄 뿐이지 거기서 뭘 가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걸 가짜니까 알아서 규제하라는 것도 사실 과도한 요구일 수 있고요. 또 반면에 정치권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좀 힘을 빼줄 필요가 있다는 것도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단순한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파이자 백신 효능이 떨어진다라는 발표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아시다시피 가장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서 백신 접종 선진국 내지는 선도국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델타 변이 확산이 아주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백신 접종률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총리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그 이유가 파이자 백신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파이자 백신과 거의 독점 계약을 맺어가지고 모든 국민들에게 지금 파이자 백신을 맞게 그렇죠. 해주고 있는데 이 파이자 백신이 델타 변이에는 효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렇게 이스라엘 총리가 직접 언급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백신만으로 델타 변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서 이게 큰 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백신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최근 들어서 이 델타 변이 확산세가 어느 정도나 네, 굉장히 심각하죠. 네, 지금 늘어난 거예요. 최근에 1,118명, 지금 오늘 나온 소식 보면 1,11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어허. 이스라엘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선 게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고요. 2020년 12월 화이자 백신 들여와서 대국민 접종을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전체 인구의 약 한 930만여 명, 그러니까 930만여 명 중에 56%가 넘는 522만여 명이 2회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지금 발빠르게 이렇게 그 백신 접종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6월 초까지는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게 6월 초를 지나면서부터 급격히 늘어나더니 지금은 1,000명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가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 대책 회의에서 이렇게 그 파이자 백신을 질타하는 이런 그 얘기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델타 변이 확산 이후에 파이자 백신의 효능이 급격히 떨어졌다. 이런 이제 조사 결과 발표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그 델타 변이 확산이 사실 6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그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상대로 해서 백신 접종했더니 94%의 효능이 있었는데 이 델타 변이가 확산된 이후 최근 한 달 동안 이 화이자 백신 예방 효능이 64%로 떨어졌더라. 그러니까 30%나 급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신규 확진자의 절반 이상, 중증 환자의 60%가량이 돌파 감염 사례로
확인됐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회차까지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이 대거 지금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뭐 부스터샷 얘기가 나오겠네요. 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부스터샷 접종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네. 다만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사람을 다 부스터샷 주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부스터샷 접종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누구한테 부스터샷을 주겠느냐? 이스라엘 보건부는 파이자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들 중에서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만 부스터샷을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했어요. 그 면역 체계가 약한 성인들의 경우에 즉시 부스터샷을 접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스라엘은 방침을 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면역 체계가 약하느냐, 뭐 장기 이식을 했다거나 기저질환이 있어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한다는 건데, 이게 참 많은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약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약이란 게 적당히 복용을 해야 약이고요. 그렇죠. 적당량을 넘어서 과도하게 복용하면 독약이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스터샷이라는 것을 뭐 물론 기저질환자나 이렇게 면역 체계 약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얼마나 잘 지켜질런지,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시작을 해놓으면 또 미국이나 또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또 이 부스터샷을 또 하려는 그런 또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있겠죠. 아무튼 약이란 게 지나치면 안 하니만 못하는, 맞습니다. 예, 그런 그 얘기가 있어서 이 부스터샷을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올바른 건지. 그리고 아시잖아요. 두통이 있을 때 타이레놀 2알로 해결되던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2알로 해결이 안 되면 3알 먹고, 그것도 안 되면 4알, 5알, 6알 계속 알 개수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내성이 생긴다는 얘기고 약이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정말 두통이 있으면 타이레놀을 한 움큼 손에 들고서 막 드시는 분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무조건 예방약을 그 백신 2번 맞아서 효능이 없다고 그래서 3번 맞고 4번 맞고 가는 게 과연 좋은 건지,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고요. 참 이 델타 변이 또 앞으로 생겨날 변이들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